조선 역사에 길이 남을 비극이자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여인, 바로 장희빈입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악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곤 하죠. 과연 장희빈은 타고난 악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한 인간이었을까요? 한때 임금의 지극한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조선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그녀가 결국 그 사랑을 주었던 임금의 손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암투를 넘어 인간의 욕망과 운명, 그리고 절대 권력의 잔혹한 속성을 깊이 있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야기는 젊은 숙종의 즉위 초 조선이 혼란스러운 정국에 휩싸여 있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정은 남인과 서인이라는 두 거대 정치 세력의 대립으로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숙종은 이 양측의 권력 균형을 자신의 손으로 쥐고 흔드는 황국 정치를 시작하며 왕권을 강화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대신들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정적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견제하고 모함하며 궁궐 안팎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속 같았죠. 이처럼 위태롭고 불안정한 왕실의 분위기 속에서 한 줄기 새로운 바람처럼 숙종의 눈길을 사로잡은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장희빈입니다. 그녀는 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 나인으로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평범한 신분이었지만 장희빈은 그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죠. 타고난 아름다운 용모는 물론 뛰어난 언변과 지성까지 겸비한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삭막하고 답답한 궁궐 생활에 지쳐있던 젊은 숙종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숙종은 그녀의 총명함과 고혹적인 자태에 점차 매료되었고 깊은 밤 홀로 고뇌하던 임금의 시선은 어느새 장희빈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숙종에게는 이미 인현왕후라는 정실 왕비가 있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왕비로서의 품격과 덕목을 두루 갖춘 그야말로 현숙하고 자애로운 분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녀의 단정하고 모범적인 모습은 어쩌면 숙종에게는 다소 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장희빈은 기존의 궁중 여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어딘가 모르게 신비롭고 강렬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선 깊은 사연과 알 수 없는 열망이 담겨 있었고 숙종은 바로 그 점에 이끌렸던 것이 아닐까요? 궁궐의 밤, 흔들리는 촛불 아래에서 숙종과 장희빈은 은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단순한 정을 넘어 장차 조선 왕실을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서막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새로운 권력의 판도를 예고하는 미묘한 긴장감이 궁궐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은 장희빈, 그녀의 등장은 과연 조선 왕실에 어떤 파란을 불러오게 될까요? 이제 막 시작된 이들의 이야기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숙종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궁궐의 새로운 주인이 된 장희빈, 그녀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중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한때 미천한 신분으로 궁녀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최고 권좌에 앉았으니 그 기쁨과 환희는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피어난 환희는 이내 독이 든 꽃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막강한 힘은 점차 오만함으로 물들기 시작했으니까요. 왕비가 된 장희빈은 자신의 위세를 등에 업고 주변 세력을 키우는 데 몰두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오라비인 장희제는 누이의 권력을 등에 업고 온갖 전횡을 일삼으며 백성들의 원성을 샀죠. 조정 대신들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고 이는 곧 장희빈의 권력 남용으로 비쳤습니다. 왕실의 기강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숙종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실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녀의 아름다움과 지혜에 깊이 매료되었던 숙종이었지만 이제는 권력에 취해 변해버린 장희빈의 모습에 낯설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숙종은 점차 장희빈을 대하는 태도가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그녀의 과도한 욕심과 오라비의 비행은 더 이상 사랑으로 감싸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요. 밤늦도록 홀로 정사에 몰두하며 깊은 고뇌에 잠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숙종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함께 복잡한 심경이 뒤섞였을 겁니다. 한편 폐위되었던 인현왕후를 지지하는 서인 세력은 이러한 숙종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모여 인현왕후의 보기를 논하기 시작했고, 이는 장희빈의 입지를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거대한 움직임으로 번져갔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인현왕후를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커져갔고, 숙종 역시 예전에 온화하고 덕망있던 인현왕후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 한편에 미안함과 연민을 품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장희빈은 점차 숙종의 싸늘한 시선과 주변의 냉담한 분위기 속에서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누리던 총에는 마치 뜨거웠던 태양이 서서히 기울어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장희빈의 얼굴에는 이전에 자신감 넘치던 미소 대신 초조함과 불안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죠. 사랑의 결실로 얻었던 권력이 오히려 자신을 옥죄는 덫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숙종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을 감지한 그녀는 더욱 강하게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했고, 이는 오히려 숙종의 실망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때 불꽃 같던 사랑은 이제 차가운 얼음처럼 변해갔고, 그들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의 전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장희빈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숙종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권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까요?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가 그들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 장희빈이 왕비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숙종의 싸늘한 시선과 주변의 냉담함 속에서 깊은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의 결실로 얻었던 권력이 오히려 그녀를 옥죄는 덫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왕비가 된 장희빈은 자신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려 애썼지만 그 과정에서 점차 오만해지고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치 절정에 이른 꽃이 그 화려함을 주체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뻗어나가는 것처럼 그녀의 행동은 숙종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특히 장희빈의 오라비인 장희재는 누이의 막강한 위세를 등에 업고 조정 안팎에서 제멋대로 권세를 휘둘렀습니다. 그의 무례하고 탐욕스러운 행위들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는 숙종의 마음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죠. 한때 지극한 사랑으로 장희빈을 왕비의 자리에 앉혔던 숙종은 그녀와 그 가문의 변해가는 모습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따뜻했던 시선은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렸고 장희빈을 대하는 태도 또한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불타오르던 장작불이 뜨거운 열기 대신 차가운 재만 남긴 것처럼 그들의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냉기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숙종의 마음속에는 한때의 정열과 맹목적인 사랑 대신 왕으로서의 냉철한 이성과 정치적 판단이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왕실의 안녕과 백성들의 평화가 한 개인의 욕망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을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한 서인 세력은 물밑에서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폐위되어 궁궐 밖으로 쫓겨났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온화하고 덕망 있는 왕비로 남아있던 인현왕후를 그리워하는 백성들의 민심과 숙종의 변심을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서인 대신들은 비밀스러운 모임을 통해 인현왕후의 보기를 은밀히 논의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장희빈의 거만하고 탐욕스러운 행동과 숙종의 싸늘해진 마음을 증거 삼아 왕실의 품위를 되찾고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숙종은 이제 고뇌에 잠겼습니다.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불꽃 같은 사랑과 조선의 국본을 바로 세우고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왕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죠. 밤늦도록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기는 일이 잦아졌고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심경과 피로감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옳은 길일지 그의 마음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요동쳤을 겁니다. 장희빈에 대한 깊은 실망감은 이제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정치적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장희빈은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숙종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권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까요?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장희빈을 향한 숙종의 마음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버렸고 그들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치닫고 있었죠. 인현왕후가 복위된 후 장희빈은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어 쓸쓸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때 궁궐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했던 그녀의 위상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죠. 하지만 그녀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끔찍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을 뿐이죠. 숙종 27년 조선 왕실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무고의 옥이라 불리는 대규모 옥사였는데요. 이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인 숙청을 넘어 장희빈의 운명을 결정지을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2년 후의 복위 이후에도 여전히 숙종의 총애를 완전히 잃지 않았던 장희빈은 자신의 아들인 세자가 보위에 오르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던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행위를 은밀히 벌이고 있었다는 끔찍한 의혹이 제기되었죠. 처음에는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야기가 숙종의 귀에까지 들어가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악화됩니다. 숙종은 직접 장희빈의 처소인 취선당을 수색하도록 명했고 그곳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인현왕후를 저주하기 위한 끔찍한 저주 도구들과 무속 행위의 흔적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겁니다. 인현왕후의 인형과 저주의 글이 적힌 종이들이 발견되자 숙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숙종에게 있어 이는 단순히 한 여인의 질투심 어린 행동을 넘어 왕실의 권위를 모독하고 국본, 인세자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중대한 반역 행위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 자신과 왕실을 상대로 이런 끔찍한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은 숙종의 마음의 깊은 상처와 함께 냉혹한 분노를 불러일으켰죠. 사랑하는 여인에게 배신당했다는 인간적인 고통과 함께 왕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국가적 위협이라는 판단이 숙종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숙종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한때는 지극한 사랑을 나누었던 연인에게 이제는 차가운 죽음을 명령해야 하는 왕의 고뇌는 얼마나 깊었을까요? 왕으로서의 냉혹한 결단과 한때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인간적인 번민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굳게 닫혀버렸고 장희빈에게는 그 어떤 자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명이 내려지자 궁궐 전체는 무겁고 침묵하는 공기 속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이 비극적인 결말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충격과 공포를 감추지 못했죠. 장희빈은 자신의 처소에서 사약을 받았습니다. 한때 조선 왕실의 최고 권력을 손에 쥐었던 그녀는 결국 왕의 손에 의해 가장 비참하고 허망한 최후를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창백하고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사랑과 권력을 쫓았던 한 여인의 삶은 이렇게 비극적인 막을 내렸습니다. 장희빈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절대 권력의 잔혹한 속성과 인간 욕망의 덧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한때는 숙종의 무한한 총애를 받으며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권력을 탐하고 오만해지면서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 그녀의 운명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죠. 과연 그녀는 타고난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와 권력이라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희생양이었을까요? 사랑과 권력,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파국으로 치닫는지를 숙종과 장희빈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절대 권력은 때로는 가장 잔혹한 선택을 강요하며 사랑마저도 삼켜버리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로맨스를 넘어 권력의 속성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역사의 거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되새겨야 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